이 되고요. 거의 원리는 같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파일에서 임포트 눌러서 DXF AI 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읽어져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겠죠. 아키텍처로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사각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건 뭐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서 하기 때문에 이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개체 선택은 요겁니다. 이건 눌러줘야 돼요. 얘는 필요 없는 건 델리트로 지우고, 마찬가지로 얘도 정렬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개체 잡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컨트롤 Z 얘를 그룹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얘를 잡고 여기 그룹 하고 얘네들을 두 개를 가운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뭐 옮기거나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 센터를 기준으로 가느냐 라이트, 레프트 기준으로 가느냐, 그다음에 위치 값을 어디로 주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처럼 그 프로그램이랑 거의 같아요. 다를 건 없고, 얘를 갖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다르게 주면 이렇게 작업 순서가 나오고요. 자, 얘를 갖다가 조각을 하고 얘를 커팅을 하게끔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얘도 어느 일정 지금 크기대로 이렇게 지금 와 있고요. 얘를 크기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드로우에 보면 사이즈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에서 크기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150에 20 이렇게 버튼에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얘도 오른쪽에 보면 색깔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드래그를 해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얘는 업다운을 이용해서 옮겨줘야 됩니다. 항상 안에 것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이걸 선택하고 업, 그죠? 업다운, 업다운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스피드, 파워, 코너 파워가 나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건 아까 치면은 코너 파워가 먼저 나와 있는 거고 파워가 나중에 나와 있었는데 얘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럼 똑같이 주시면 돼요. 얘가 아까 치면 저희가 조각을 한다고 참 그랬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모드라고 되어 있어요. 모드에서 엔그레이브 이렇게 조각으로 선택을 하고 나면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피드는 400, 그죠? 파워는 저희가 아까 쯤에 조각을 할 때 한 10 정도로 줬었거든요. 10. 그 다음에 스캔 갭이 아까 쯤에 말한 사이 값입니다. 0.08. 자, 이렇게. 됐죠? 주고. 그 다음에 커팅은 저희가 이거 커팅할 때 값을 아까 쯤에 얼마 줬냐면 50에 30에 30을 줬습니다. 이건 0을 주면 되고요. 0.01이 아니라 0을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똑같이 스피드를 얼마를 주느냐, 파워를, 코너 파워 값은 약하게 주고, 8에서 선을 그린다면 8에서 10 주고, 파워 값을 15 정도를 이렇게 두 개의 차이 값을 준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조절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 개체 불러와서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그리고 얘는 지금 보시면 이게 파란색 점이 보일 거예요. 여기 이게 마찬가지로 헤드가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 상단. 그러니까 여기서 프레임을 돌리면 똑같이 해도 오른쪽 상단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얘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를 해서 누르면, 자, 지금 보면 기계가 안 켜져 있거든요. 자, 제가 기계 찍고 계세요. 기계 켜볼게요. 자, 기계가 지금 켜져 있기 때문에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자, 해볼게요. 다운로드. 저 완료가 되면 해볼게요. 자,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이게 창이 뜨고요.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지금 현재 컨트롤러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를 지울 때는 델리트를 눌러준다든가 델리트 5를 해서 다 지워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커런트라고 하면 현재 있는 게 자, 레이저라는 이름으로 디폴트 이름으로 넘어가고요.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얘도 좀 전에 설명했던 신형 기계처럼 작업점을 두 가지를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미디에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해서 보내면 저쪽에서 잡은 오리진 점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클릭을 안 하고 데이터를 보내면 이 화면상에 나와 있는 위치 그대로 기계 영역을 찾아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위치를 할 때는 이걸 클릭을 안 하고 현재 위치를 할 때는 이걸 클릭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현재 위치로 해서 보내거든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커런트 됐습니다. 그러면 저쪽 기계로 데이터가 지금 넘어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쓰는 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만 차이가 나지 쓰는 방법이라든가 선택하는 거, 출력값 주는 거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지금 넘어왔고요. 레이저컷 53이라는 6.3이라는 걸 넘어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헤드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헤드예요. 그리고 똑같이 Y축, X축이 이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좌우로 움직이는 게 X고, 자, 요게 이제 작업 영역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버튼이 쭉 있는데, 이쪽으로 하나 보세요. 전원 부분이 여기 부분에 다 있고요. 칠러가 항상 작업 전에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선이 뭐냐면 후암선이에요. 시끄러우니까 빼놨는데 작업할 때는 지금 보면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신형 장비보다는 후항이 용량이 약해서 소리는 덜 할 겁니다. 그럼 지금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나는데 항상 이걸 켜고 쓰셔야 돼요. 일단은 좀 뺄게요. 시끄러우니까. 기본 원리는 다 똑같은데 제어하는 게 약간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 레이저 빔 나오는 게이지가 있고요. 비상정지 있고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 부분은 항상 이 스위치가 왼쪽에 가 있어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가 있으면 이걸 조절해서 레이저 출력량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저쪽에서 우리가 뭐 12에 얼마, 20에 얼마 줬던 값이 이 값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얘는 왼쪽에다 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다 놓은 상태에서 절대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자, 그 전원 버튼을 돌리면 마찬가지로 전원이 들어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동작을 똑같이 원점으로 가는 동작을 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저 헤드가 뒤쪽에 오른쪽 끝으로 가서 0,0을 잡는 거고요. 저기를 기점으로 1200에 800을 움직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와보시겠어요? 좌우 버튼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보시면 항상 화면상에 검은색 버튼이 있을 때는 얘가 항목을 움직이고 그 움직인 항목의 수치를 변경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면상에 검은색 요 마킹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ESC. 자, 이게 없어지면 지금 보시면 좌우, 오른쪽, 위쪽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똑같습니다. 영역은. 자, 이렇게.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밑에 XY0가 있는데 이게 저쪽에서 말하는 리셋하고 같은 버튼입니다. 누르면 원점 수행을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할 필요는 없겠죠? 굳이 0,0을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있을 때는 ESC 누르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 옆에 보면 위아래 버튼이 얘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쯤에 소재에서 레이저 헤드까지의 거리값이 레이저를 딸 수 있는 포커스를 맞추는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옆에 기계는 옆에 버튼을 돌려가면서 위아래 봉을 만지는데 얘는 내가 원하는 소재가 이렇게 있으면 자동으로 그걸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자, 위아래를 누르게 되면 이 판 자체가 올라오고 내려갑니다.
얘는 약간 자동 기능이 있거든요. 자, 보이시죠? 그래서 두꺼운 소재를 할 때는 충분히 얘를 내려주고, 내린 상태에서 소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Z0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자, 눌러볼게요. 누르면 제가 올라와서 자, 이 사이 값이 마찬가지로 8mm 정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Z0라는 버튼이 소재에서부터 레이저가 나오는 헤드까지의 간격을 맞춰주는 겁니다. 자, 아까쯤처럼 만약에 내가 선을 더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럼 맞춰진 상태에서 판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 거리값이 벌어지기 때문에 선이 두껍게 나오고, 다시 Z0가 세팅되어 있는 값은 가장 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저 옆에 끼게 펄스 기능을 하는 게 요 레이저 버튼입니다. 다시, 자, 레이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빛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지가 올라가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대보고 요 윗부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저기 부분, 이런 식으로 미러를 단계 거쳐서 레이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자, 그러면 기능은 같습니다. 테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쯤에 말한 프레임하고 같습니다. 사이즈를 이렇게 재보고요. 자, 지금 X축 방향으로 길게 나가네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놓고, 항상 오른쪽 상단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니까. 자, 테스트. 자, 근데 옆에 끼기하고 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가 데이터를 보낼 때 이미디에이트를 클릭하고 보내서 원점 있는 데서 작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옆에 끼기는 항상 오리진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눌러줘야 되지만, 얘는 그냥 내가 이미디에이트라고 해서 보내면 그냥 헤드가 있는 곳에서 바로 그냥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오리진이라는 버튼을 눌러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여기다가 놓고 테스트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역이라는 게, 자, 만약에 지금 헤드가 여기 있어 버리면 X축 방향으로 아까쯤에 길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판을 나가버리니까 만약에 테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소프트 스탑이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ESC 누르고 ESC 한 번 더 눌러서 검은 바를 없앤 상태에서 충분히 영역을 보정을 해주고 다시 테스트. 그죠? 그러니까 굳이 저 안쪽에서 작업할 게 아니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요 앞부분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요 정도에다 놓고 다시 테스트 눌러서, 이렇게 하면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다시 테스트. 그래도 벗어나네요. 그러면 얘를 움직여주든 소재를 움직여서 가공을 하고자 하는 사이즈를 맞춰주는 겁니다. 테스트. 테스트. 됐네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다 됐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한번 누르고 스타트를 눌러서 스탑을 눌러서 멈추는데, 이게 왜 안 나오냐면 빛이 너무 얘는 약하게 들어갔어요. 파워를 11 줘서 빛이 안 나옵니다. 왜 빛이 이게 두 레이저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20으로 높여줬습니다. 다 스타트. 자, 나오죠? 얘는 최소가 이 속도에서 최소 20은 돼야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온기가 나오고 풍이 발생하니까 블로우를 켜서 바람을 빼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에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블로어 장치를 이용해서 바람이 빠지게끔 꼭 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기능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이 끝나면 전원을 끄시면 됩니다. 레이저가 아까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빛이 이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렌즈의 가운데 나와야지 빛이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가 생길 수가 있냐면 이 빛이 각이 틀어져 가지고 이 벽에 부딪혀서 출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쓰다 보면 그걸 조절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테이프를 하나를 끝에 대고 여기 보면 펄스 버튼을, 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살짝 이렇게 한번 눌러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아무래도 저희가 원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가운데 빛이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거울이니까 거울의 각을 이렇게 트느냐 이렇게 트느냐에서 빛이 내려가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건 이게 지금 스톱바로 지금 고정이 되는데 얘를 풀고요. 이렇게 지금 풀고 얘를 돌려주는데 돌리는 양이 한 요 정도씩 이렇게 살짝 돌려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나오는 걸 감지를 하지, 만약에 저걸 너무 돌리면 빛이 각이 확 틀어져 버려요. 여기도 중요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곳에 구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테이프를 한 장 대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펄스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이 구멍 안에 정 가운데 빛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틀어지면 이쪽 거울에서 그 양을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이쪽 커버를 열면 케이스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열렸을 때 요 목이 보시면 황금색 버튼이 3개가 있어요. 위에 것도 있습니다.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이 2개는 위치만 다르지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거울을 이렇게 미느냐 이렇게 미느냐 역할이에요. 얘를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거울이 빛이 이쪽으로 몰리고요. 풀러주면 당겨지니까 빛이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위에 버튼은 위아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구멍에 센터가 아니고 한쪽으로 몰려있다, 그죠? 오른쪽으로 몰려있다 그러면 저쪽 거울에 아래쪽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밀어주거나 당겨줘서 좌우의 위치를 맞춰주고요. 위에 버튼을 위아래로 몰려있다 그러면 위에 황금색 버튼을 풀어주거나 조여줘서 이 양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맞으면 그 다음에 요 나오는 거를 이걸로 인해서 조절을 해주는